이번 시간에는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문단 신박물관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버그의 신박물관학이라는 저서에 의해서이다. 이 책에서 버그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버그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박물관이라 일컫고, 자 그러면 버고는 구박물관의 방법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거죠. 구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으니까 박물관의 목적을 둬야 돼. 박물관의 목적을 긍정으로 볼 거예요. 자,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장한다.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박물관의 방법론, 운영과 관계된 방법론, 이거 부정해요. 버그는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중시한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는 뭐가 나올 거예요? 신박물관이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죠. 자,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자, 버그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박물관 건설 붐을 통해 박물관의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았으니까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부정해요. 그러면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 버그로 대표되는 신박물관 학자들은 사회 변동에 따라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가치를 옹호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1980년대 영국 박물관은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 개최를 하고 박물관 안에 상점을 들이는 등 변화를 도모하였다. 구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의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박물관이 표방하는 고급 문화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 극렬하게 비판했지만 신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산업화 경향은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다. 또한 이런 변화는 신박물관 학자들에게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여겨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은유에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사회적 은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건 뭐예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사회적 은유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박물관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예로 들어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본, 그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응용 문제로 나온다는 것, 혹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예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박물관 학자들의 입장에서 옹호할 만한 예였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박물관이 사회 변동에 따라 취향과 가치를 담아낸 사회적 은유에 해당하는 예였어요. 자, 그러므로 신박물관 학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박물관이 사회 변동에 따른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를 담아야 한다는 것. 뭘 담지 말고요.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담지 말고 고급 문화만을 담지 말고, 그렇죠? 요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3문단 신박물관 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는 구박물관 학자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박물관은 한 문화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탱해온 가치체계의 해체를 주장했어. 박물관을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몇몇 연구자들과 컬렉터들을 위한 보관 장소,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 등 박물관의 방법론에 집중하는 구박물관학. 자,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거죠. 신박물관 학자들은. 그것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신박물관 학자들은 구박물관 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박물관학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박물관의 사회 변동을 담아내는 사고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관련된 역학관계, 즉 박물관의 운영 주체와 박물관의 관람객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자, 박물관에 관련된 역학관계가 무엇인지 몰라. 그럼 바로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즉 하면서 부연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 역학관계는 뭐래요? 박물관의 운영 주체와 관람객들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박물관의 역학관계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문단의 내용을 계속 재진술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래서 신박물관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진술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을 볼게요. 자, 이를 위해 뭘 위해? 박물관의 대중화를 위해 박물관이 이제 특정 부류의 요구만을 담지 않고 대중에게 대중문화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의 변모를 위해 박물관 학자들은 우선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을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심이 가져야 한다. 또한 특권계층의 사적 컬렉션 안 되죠. 이 공공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기득권의 의뢰에 안 돼요. 가치를 답습하는 사례 안 됩니다. 를 언급하면서 박물관이 소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파악해야겠네요. 왜? 이제 기호가 쳐 있으니까요. 라는 말은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했으니까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뜻은 사회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박물관 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데, 한편 신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게 바로 박물관과 사용자들의 역학관계이네요.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는데, 즉 큐레이터가 특권계층이나 기득권을 위한 전시계획을 벗어나 박물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내에서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저자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박물관 외부에 있는 관람객들이 뭐야? 박물관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박물관?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박물관을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대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의 공간으로 변모시켜서 다원적이고 차별화된 발언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게 하자는 말로 평가된다. 자, 이걸 전체 내용은 신박물관들이 박물관에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네요. 다시 말하면, 자, 박물관은 모든 사람들의 그 변화하는 문화를 담아야 된다. 가치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봅시다. 자, 신박물관 학자들의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해 고민하죠. 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 모든 사람의 문화 혹은 공감을 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박물관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맞고요. 다수를 위한 문화적 기관 맞네요.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전반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박물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아닌 박물자, 사용자 들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네요. 5번 선택지 박물관을 대중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박물관을 고급 문화를 위한 특수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요거 아닌데요.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4번이 맞는 선지였네요. 자, 봐봐요.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들의 생각이 박물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그 박물관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계층만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수특 2번이 되겠어요. 기억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라고 했는데 그 앞 문장에 나와 있죠. 바로 뭐예요?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지 1번 박물관이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박물관이 관람객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회 문화를 다양하게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고요. 박물관이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박물관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서는 안 되고 대중의 문화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선지 5번 박물관이 시장 주도의 경제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문화제도를 공인되었다. 자, 말이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자, 박물관이 시장 주도의 경제에 대한 반동이 아니라 당대 사회 문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틀린 거. 다음 문제 수특 3번이죠. 보기의 관점에서 니은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은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음 문장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회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가 어떤 관점인지 한번 봅시다. 자, 픽처레스크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될 만한 이라는 뜻으로 실제 자연 풍경보다 더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의 효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풍경화가 어원적으로 틀을 의미하며 풍경화 속에는 이미 자연을
구획 짓는 인공성이 내재되어 있고 풍경화 속의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재단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자, 아무리 풍경화를 자연스럽게 그리려 해도 이미 인공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네요. 픽처레스크는 재현된 자연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과 준거로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미 틀이 있고 준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박물관에 대해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박물관 안에 놓여 있는 전시물이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풍경화 속의 풍경과 같이 피처레스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피처레스크는 뭔가 가공적인 거, 인공적인 거, 자연스럽지 않은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뭔가 사람의 힘이 들어간, 그렇죠? 인위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박물관은 여전히 헤게모니적 의례가 집행되는 극장이다. 그래서 헤게모니적 의례가 뭔지 모르겠지만 헤게모니적 의례가 뭔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인위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적절한 게 먼저 봅시다. 선지 1번, 박물관의 전시가 대중들을 계몽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노. 계몽은 뭐야?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건데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박물관은 단지 대중의 문화를 반영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박물관의 전시가 난해하거나 현학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박물관의 전시는 그냥 대중의 문화를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죠.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평가는 관객이 아닌 전문가가 아니고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네요. 박물관의 전시물은 특정한 가치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물관의 전시물은 이미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것을 지문, 니은,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해 볼 때 그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사회의 특성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특정한 가치란 박물관에 비추어 본다면 변화하는 사회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물관의 전시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므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기와 연결했을 때 가장 근접한 답이 될 거고요. 자, 선지 5번, 박물관의 전시물은 가치와 이념이 배제되어 있지 않고요. 대중의 문화는 대중의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얘는 아예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수특의 4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프랑스는 인류 발전을 위한 문명화의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하고자 했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이러한 프랑스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기능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문과 연결해 볼 때 이 박물관이 특정 계층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것이네요. 자, 본래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는데 제국주의 이념하에 인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국가적 포부를 실현하고 막강한 국가 권력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서 여전히 구박물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여러 국가를 침략하여 그곳의 문화재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런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그리스에서 고대 문물을 약탈해 대형 박물관으로 가져왔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자, 하지만 20세기에 일어난 제국주의 세타와 탈식민화는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보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 역시 구박물관의 특징을 보여주네요. 이후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은 놀이공원처럼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 정치학자들은 치부의 경제라고 했다. 자, 치부의 경제 뭐야? 부끄러운 경제.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은 역사적 치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일 뿐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게 바로 이들의 평가예요. 그죠? 사회 경제학자들의 평가.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까요? 자, 구박물관의 입장, 신박물관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선지 1번. 구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박물관의 입장으로 맞고요. 구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놀이공원처럼 여겨지게 된 것에 대해서 박물관이 지닌 고급 문화로서의 가치를 퇴색한다고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신박물관 학자들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한 것에 대해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박물관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죠. 신박물관 입장에서는. 신박물관 학자들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던 루브르 박물관의 제국주의 이념을 드러내는 박물관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서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이라는 고정적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시설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네요. 신박물관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신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치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박물관을 다원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더라도 막강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박물관의 가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고요. 사회 문화, 대중사회 문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